안녕하세요. 마이더스 IT입니다. 지금부터 비계 구조물 모델링 및 설계 온라인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온라인 학습에서 다룰 비계는 그림과 같이 파이프 단면으로 이루어진 비계입니다. 이 비계 구조물을 통해 다양한 모델링 기능을 학습해보고 해석 및 설계 기능을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에 사용할 단면이 하중을 정하기에 충분한지 단면 검토 기능을 통해 체크해보고 그 내용을 계산서로 출력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비계의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mm 간격의 기둥과 1500mm 간격의 띠장, 기둥과 접합되는 X형태의 가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장선은 Y방향으로 900mm의 길이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150mm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장선은 층마다 주글조에 고정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난간은 2층부터 수직 500mm 간격으로 2개씩 설치합니다. 제일 위층은 1200mm이기 때문에 400mm 간격으로 설치합니다. 부재별 접합 형태는 기둥과 가세가 만나는 부분은 회전형 클램프를, 기둥과 띠장, 난간이 만나는 수직 부분에서는 고정형 클램프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학습 목표를 가지고 비계의 해석 및 설계 과정에 대하여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계의 하중 산정 및 적용 방법 학습. 두 번째, CAD를 활용한 손쉬운 모델링 방법 학습. 세 번째, 비계의 해석 결과 및 물량 검토 방법 학습. 네 번째, 비계 부재 설계 방법 학습. 이제 말씀드린 비계 재원에 따라 모델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파일을 열고 메인 메뉴에 세이브해서 파일을 저장합니다. 파일 이름은 비계로 합니다. 첫 번째로 단위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하단에서 단위를 뉴튼, 밀리미터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재질과 단면 형상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질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Properties, Material Properties 탭을 실행하여 Add를 클릭합니다. Type of Design은 스틸로 그대로 둡니다. 스탠다드는 여러가지 재질을 제공하는 기준을 표시합니다. KS08, 11S를 선택합니다. DB는 사용할 강제의 재질을 선택합니다. STK500을 선택합니다. OK를 클릭하면 Properties 창에서 방금 입력한 STK500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면 형상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Properties 섹션 탭에서 Add를 클릭합니다. 단면의 이름은 기둥, 섹션 아이디는 파이프, DB를 선택하여 KSD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간에 제시된 단면인 48.6 곱하기 2.3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띠장, 장선, 난간, 가세 단면도 똑같은 크기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구조물 형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엘레먼트 메뉴에서 직접 노드와 엘레먼트 입력을 통해 모델을 구현할 수도 있지만 CAD에서 입력한 단면을 불러서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화면 왼쪽 상단 젠 아이콘, 임포트, AutoCAD DXF 파일을 클릭하고 브라우저를 클릭합니다. 비계 파일을 불러옵니다. All Layers에서 CAD 작업하실 때 여러가지 레이어들을 모두 선택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All Layers에 있는 레이어를 선택 후 오른쪽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Selected Layers로 보내집니다. OK 버튼을 클릭하면 CAD에서 작업된 비계 단면이 화면에 불러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단면 요소가 STK500과 기둥 단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단면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먼저 띠장 단면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작업을 위해 화면에 보이시는 프론트 뷰를 클릭하셔서 정면 보기를 통해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소 선택은 셀렉트 싱글 아이콘을 클릭하여 드래그를 통해 띠장 단면을 선택합니다. 띠장 단면 선택 후 오른쪽 트리 메뉴에서 띠장을 드래그하여 화면에 놓으시면 선택된 단면들이 띠장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나머지 단면들은 생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후에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소 복사 기능을 통해 2차원 단면으로 구현된 것을 3차원으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엘리먼트 메뉴 트랜스레이트 탭을 이용합니다. 모드는 카피로 그대로 두고 복사할 거리는 Y방향으로 900mm이므로 0,900,0을 입력합니다. 복사 횟수는 한 번으로 한 후 모든 단면을 선택합니다. Select All 버튼을 클릭하시면 모든 요소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플라이 버튼 클릭 후 우측 하단의 ISO 뷰를 클릭하시면 모든 부재들이 Y축 방향으로 복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장선 부재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 부재는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하여 노드에서 빔 요소를 뽑아내는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엘리먼트 익스트루드 탭을 실행합니다. 익스트루드 타입은 노드 라인 엘리먼트로 하시면 선택한 절점을 선 요소로 생성해 준다는 뜻입니다. 엘리먼트 타입은 빔으로 선택하시고 섹션을 장선으로 변경합니다. 트랜스레이션 설정은 unequal distance를 통해서 같은 간격이 아닌 두 가지 간격을 입력합니다. 거리에 900,150을 입력하면 먼저 900mm 길이의 요소들을 생성해주고 바로 이어서 150mm 길이의 요소를 추가로 생성해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선의 총 길이는 1050mm이며 뒤쪽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Select Single 기능을 이용하여 장선 단면을 생성할 위치의 절점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선택 후 어플라이를 클릭하시면 장선 요소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세 단면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세는 회전이 허용되는 회전형 클램프에 의해 접합되므로 트러스 요소로 생성하겠습니다. 요소 생성은 노드 엘리먼트 메뉴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탭을 실행합니다. 모델 타입은 트러스로 변경합니다. 섹션은 가세로 변경합니다. 노덜 커넥티비티를 클릭하여 녹색 상태로 활성화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인터섹트에서 노드와 엘리먼트에 모두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요소를 생성합니다.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가세 부재를 구조물의 후방에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엘리먼트 메뉴 트랜스레이트 기능을 이용합니다. 복사 간격은 녹색으로 활성화된 것을 확인 후 모델 뷰 창에서 마우스 클릭으로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인터섹트에는 두 가지를 모두 체크합니다. 노드에만 체크를 하면 두 절점을 이었을 때 중간에 노드를 만나게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요소를 절단하여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엘리먼트를 클릭하면 두 절점을 이었을 때 그 중간의 요소를 만나게 되면 요소와 만나는 부분마다 엘리먼트를 끊어서 생성한다는 의미입니다. 트리 메뉴에서 가세를 더블 클릭하여 가세를 선택 후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가세는 기둥 단면에만 접합합니다. 따라서 기둥 외에 접합한 부분은 멀지를 이용하여 합쳐줍니다. 시링크를 클릭하여 부재들의 접합부를 확인합니다. 노드 엘리먼트 멀지 탭을 실행합니다. 포스드 멀지를 선택하고 엘리먼트를 클릭하여 녹색 상태로 활성화된 것을 확인합니다. 병합할 요소들을 한 번에 보기 위해 오른쪽에 로테이트 다이나믹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병합할 요소들을 클릭합니다. 클릭할 요소들은 첨부 자료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소 병합이 끝났으면 난간 단면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난간 단면을 생성하기 전에 기둥 부재를 각각 3등분으로 나누어 난간이 기둥의 3등분 되는 위치에 생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노드 엘리먼트 메뉴 Create Nodes 탭을 실행합니다. 총 6개의 기둥의 노드를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복사 횟수에 5를 입력하시고 거리는 화면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Coordinate에서 노드를 생성할 위치를 클릭합니다. 3등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를 3으로 바꾼 다음 Coordinate를 클릭하여 녹색으로 활성화된 것을 확인 후 난간을 생성할 위치에 3등분 점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아래를 2로 바꿔 녹색으로 활성화된 것을 확인 후 2등분 점을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기둥이 3등분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난간 단면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소 생성은 노드 엘리먼트 메뉴 크리에이트 엘리먼트 탭을 실행합니다. 모델 타입은 빔으로 변경하고 섹션은 난간으로 변경합니다. 인터섹트의 노드만 선택하시고 노달 커넥티비티를 클릭하여 녹색 상태로 활성화된 것을 확인합니다. 앞에서 3등분 해놓은 지점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난간을 생성합니다. 모델링이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었으면 경계 조건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Boundary Define Support 탭을 실행합니다. 먼저 비계 구조물이 집안에 형성된다고 하면 구조물의 하단부의 절점에 경계 조건을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쉽게 선택하기 위해 프론트 뷰 아이콘을 선택 후 최하단부에 있는 절점들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D-올과 R-올의 차이점은 D는 각 축에 대한 변이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고 R은 각 축에 대한 회전의 구속을 뜻합니다. 변이만 구속해줄 것이기 때문에 D-올 클릭 후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트리 메뉴에서 경계 조건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계 후방의 구조물에 대해 지지된다고 할 때 구조물에 지지되는 부분도 경계 조건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메뉴의 라이트 뷰 아이콘을 클릭하여 부재를 선택합니다. 각 층의 장선은 주 구조에 연결되어 Y방향으로 구속된다고 가정하였으므로 Y방향에 대한 변이 구속만을 클릭 후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트리 메뉴에서 경계 조건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계 조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중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 입력 전에 로드, 스태틱 로드 케이시스에서 각 하중들의 케이스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고정하중. 타입 기능은 하중 조합을 자동으로 생성할 때 하중 속성을 자동으로 인식하기 위해 설정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계 설치 지침에 따른 하중 조합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저 디파인으로 선택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나머지 하중들도 입력합니다. 모든 하중 케이스들이 입력이 되었으면 클로즈 버튼으로 닫아줍니다. 먼저 구조물 자체의 자중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중 입력은 로드, 셀프 웨이트 탭을 통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게 입력합니다. 하중 케이스는 고정 하중으로 그대로 둡니다. Z 방향으로 -1을 입력하면 Z축 기준 아랫방향으로 구조물의 1배만큼 자중을 계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Add 버튼으로 하중을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바닥 하중을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을 편리하게 제어하기 위해 단위를 킬로뉴튼, 미터로 변경합니다. 바닥 하중은 로드, 이니셜 포스, 어사인 플로어 로드, 플로어 로드 타입을 통해 먼저 바닥 하중의 타입들을 정의합니다.
이름은 바닥 하중으로 입력합니다. 로드 케이스는 고정 하중, 작업 하중을 선택합니다. 비계의 수직 하중에는 비계 및 작업 발판의 고정 하중과 작업 하중이 있습니다. 작업 발판의 중량은 실제 중량을 반영해야 하며 0.2kN/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고정 하중은 0.2kN/제곱미터로 가정합니다. 작업 하중은 근로자와 근로자가 사용하는 자재, 공구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자재가 무거운 작업이라고 가정하여 3.5kN/제곱미터로 제어합니다. 따라서 고정 하중과 작업 하중을 더한 수직 하중은 3.7kN/제곱미터이며 각각 -0.2, -3.5를 입력합니다. 현재 가상빔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서빔 웨이트는 해제합니다. Add 버튼을 클릭하면 바닥 하중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름은 수평 하중 X를 입력합니다. 수평 하중은 풍 하중과 수직 하중의 5%에 해당하는 수평 하중 가운데 큰 값의 하중이 부재에 작용하는 것으로 합니다. 첨부 자료를 보시면 수직 하중의 5%가 더 큰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0.185kN/제곱미터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은 수평 하중 Y를 입력합니다. 그대로 Add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중들이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sign Floor Load를 클릭하여 하중을 제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타입은 바닥 하중, 디스트리뷰션은 하중을 제어할 방향이 되겠습니다. 비계 발판은 다음과 같이 설치되며 발판에는 고리가 있는 형태와 고리가 없는 형태가 있습니다. 고리가 없는 형태는 장선 위에 발판을 올려 고정하는 형식입니다. 고리가 있는 형태는 고리를 장선에 걸쳐 고정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하중을 제어하는 방향은 한 방향이 될 것이며 원 웨이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중의 방향은 글로벌 Z 방향을 선택합니다. 하중을 총 5단을 입력할 것이기 때문에 Copy Floor Load를 클릭합니다. 복사할 방향은 Z축 방향, 간격은 1.5m 간격으로 4번, 따라서 4:1.5를 입력합니다. Node Defining Loading Area를 클릭 후 녹색으로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시고 차례대로 절점을 클릭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절점이 클릭된 순서에 따라서 하중이 제어될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절점을 클릭하는 순서를 유의하셔서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수평 하중 X방향을 선택합니다. 하중의 방향은 글로벌 X를 선택하고 같은 방법으로 절점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평 하중 Y방향을 선택합니다. 하중의 방향은 글로벌 Y를 선택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절점을 클릭합니다. 트리 메뉴에서 디스플레이를 선택하시면 하중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하중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드, 레터럴, 윈드 프레셔, 벨로시티 프레셔 탭을 실행하여 Add를 클릭합니다. 풍하중은 다음과 같이 가설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구조기준 KBC 2009를 참고합니다. 지역을 서울특별시로 가정하여 지표면 조도는 B, 기본 풍속을 30m/s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요도 계수는 재현기간 2년 이하인 것으로 가정하여 0.63을 적용하였습니다. 이름은 풍하중, 나머지 값들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중요도 계수는 가설 구조 시방서에 따라 0.63을 입력합니다. 높이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드, 레터럴, 윈드 프레셔, 빔 윈드 프레셔에서 하중을 직접 제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풍하중 X, 방향은 XY, 앵글을 0으로 두시면 X방향으로 풍하중이 제어가 됩니다. 거스트 팩터의 익스터널 CF 옆에 있는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여 풍속에 대한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폭은 X방향으로 풍하중이 제어될 때 제어되는 구조물의 폭을 입력합니다. 구조물을 보시면 뒤로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0.9를 입력하고 Calculate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거스트 영양계수가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력계수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왼쪽 트리 메뉴에서 Coefficient, Auto-Force Coefficient 체크 후 우측에 점점점을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뜹니다. 타입은 Open Science and Lattice Frameworks로 선택합니다. 섹션 멤버 타입은 파이프 단면이 주이기 때문에 라운디드 멤버스로 선택합니다. 충실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며 X축의 충실률은 0.14, Y축의 충실률은 0.0998로 계산됩니다. 단면의 지름은 요소 전체 길이를 고려한 두께의 평균값을 입력합니다. 편의상 안전축으로 가장 두꺼운 두께를 가진 기둥의 두께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0.0468을 입력합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충실률과 지름을 입력하고 제너레이트를 클릭하시면 풍력 개수가 자동으로 계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구조물의 측면을 선택한 후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측 트리 메뉴에서 X방향 풍화중이 제어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방향 풍화중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앵글을 90으로 설정하시면 Y방향으로 풍화중이 적용됩니다. 구조물의 폭은 자동으로 계산된 값을 사용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풍력 계수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충실률은 0.0998, 지름은 0.0486 입력 후 클릭하시면 하중 계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탑 뷰 아이콘을 클릭 후 구조물의 정면부를 선택한 다음 어플라이를 클릭합니다. 마찬가지로 Y방향 풍화중이 제어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중 입력을 하였습니다. 모델링이 완료되면 구조 해석을 실행합니다. 구조 해석은 단축키 F5번이나 우측 아이콘 쪽에 Perform Analysis를 눌러 수행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부재에 대한 설계를 하기 위해 하중 조합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esult, Load Combination에서 입력합니다. 모든 부재들이 스틸이기 때문에 스틸 디자인 탭에서 하중 조합을 입력하면 나중에 디자인 메뉴에서 강제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중 조합은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조합 1번부터 4번까지 입력합니다. 조합 3번과 4번은 풍화중과 수평화중의 조합입니다. 스틸 코드 디자인 시 허용 응력 값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중을 허용 응력 증가 개수로 나누면 같은 응력비가 출력됩니다. 따라서 고정하중, 작업하중, 수평하중, 풍하중의 하중 조합은 1을 1.25로 나눈 0.8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중 개수에 0.8을 입력합니다. 조합 4까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신 뒤에 클로즈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해석 결과 반력, 부재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력 확인, Result, Reaction, Reaction Force Moment에서 결과 보기를 원하는 하중 조합을 선택, Apply를 누르면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값을 보고자 할 때에는 Type of Display에서 Value에 클릭, 최대값, 최소값을 보고자 할 때는 Legend에 클릭하여 Apply를 클릭합니다. 반력 테이블을 보고 싶으실 경우에는 제목 옆에 점점점 버튼을 클릭하신 후 보고 싶은 하중을 선택하면 반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이 확인, Result Deformation, Deformation Control 탭을 실행하셔서 변이 형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재력 확인, Result Force Beam Diagram 탭을 실행합니다. 원하시는 하중 조합을 선택 후 결과를 보고자 하시는 하중 방향을 선택합니다. 어플라이를 클릭하시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으시면 솔리드 필을 선택합니다. 부재 Y축 방향에 대한 모멘트 MY와 충력 FX입니다. 부재 물량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Tools Generator Bill of Material을 선택합니다. 총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재 단면 설계를 통한 계산서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이기 때문에 디자인, 스틸 디자인, 디자인 코드를 들어갑니다. 허용 응력 설계법으로 설계하였기 때문에 KSSC ASD03 선택 후 OK를 클릭합니다. 디자인, 스틸 코드 체크를 통해 모든 단면이 OK 뜬 것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프로파일 틸을 선택하시면 섹션에서 가장 불리한 경우의 계산값을 출력해주는 것이고, 멤버로 선택하면 각 부재에 대한 모든 결과를 보여줍니다. 결과 보기를 원하는 단면을 선택 후 그래픽을 클릭하시면 해당하는 부재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재가 NG가 날 경우 최적화 단면을 찾는 것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결과값을 보고 싶으시면 디테일을 클릭합니다. 이상으로 비계 온라인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